이 함정이라는 주제를 제안했지만 작품 선정에 고난을 겪었던 선인장님. 네, 도중에 한번 바꿀까? 라고 하셨죠. 나 아직도 못 들었는데 이번 주말까지 안 되면 바꾸자 이랬던. 네,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안한 사람이 가장 찾기가 힘들어. 제안한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진다. 아까 초반에 그 함정의 두 종류에 대해서 콩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초반에 그럼 함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저도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이 심리적 함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고요. 웹툰 킬 더 킹입니다. 마사토끼 작품이죠. 스토리 작가가 마사토끼, 그리고 이제 그림 작가가 조하나 작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마사토끼의 이 작품을 보지는 않았지만 트위터에서 마사토끼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매번 이렇게 킬더킹 몇 화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거든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양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란 무엇일까요? 왕이 가져야 하는 재능이란 무엇일까요? 왕은 눈물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영도 덕후 같은 이런 덕후. 이영도 신작 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맥이 딱 풀린다. 네, 아저씨라는 존재가 있어요. 제왕 보육원 최대의 후원자이고요. 한 번도 아이들 앞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꾸준히 후원을 해왔습니다. 아마 정체는 보육원 원장도 모를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일부 아이들에게 소포를 보냅니다. 그래서 원장은 뭐 그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네가 착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 민아리에게도 소포가 오긴 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입학 전주 토요일 언제나처럼 소포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편지에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미나리 양 반갑습니다. 저는 쭉 미나리 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재는 뭐 1% 재능과 99% 노력이 뭐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1%야말로 그 모든 걸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명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사용한 후회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왕의 삶을, 최고의 인생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미나리 양은 지금 미움을 받지 않은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봉된 킹카드는 미나리 양의 재능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고는 뭔가 게임에 초대를 하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뒷면에는 규칙이 써 있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신의 카드가 아닌 킹카드를 보내달라. 다른 사람의 킹카드를 빼앗아서. 네, 그래서 참가를 원치 않으면 뭐 카드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여라. 옆에 친구 임미선이 와요. 그래서 야, 나보고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대. 넌 뭐래? 뭐 이랬더니 나 그냥 착하대. 미움 안 받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래 훌륭한 능력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드를 쳐줬죠. 그러면서 표정이 싹 바뀌어요, 친구가. 오이? 네. 왜? 너랑 나랑 카드 교환을 해서 각자 보내는 건 어때? 라고. 네. 그러면 우리 한 주는 살아남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자. 근데 뭐 실패하면 어떻겠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호구처럼 보이는 아리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줄게 라고 해요. 헐. 잠깐. 호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호구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미선이는 자기의 재능으로 밤새 카드를 똑같이 위조해서 그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 카드 교환할래? 라고 더 이제 카드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가짜 카드를 주고. 편지에 카드를 뭐 접거나 구기지 말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특수한 장치가 돼 있거나 뭐 칩이 있거나 그럴 거야. 그렇지만 겉보기에 가짜라는 걸 모르니까 그거를 빼앗아서 그 카드까지 같이 보내면 탈락자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리가 이제 그냥 이제 몰라서 속았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하면 나 탈락하는데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선이가 잘못 이해했거나 자기를 속이려고 든 게 분명한데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우리 둘 다 탈락해 라고 말했을 때 미선이가 당황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런 생호구가 있나? 호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속으로 아저씨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비겁할 뿐이에요. 막 하면서 속으로. 네. 한편 미선이는 계속 소문을 냅니다. 카드를 교환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특별히 얼굴 빼고는 잘나 보이지 않는 회색 머리의 등장인물 23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를 교환하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교환했어 라고 해요. 그리고는 23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쟤는 안 돼. 너무 속이 뻔히 보여. 막 이렇게. 그니까 친구도 없지. 그리고는 나한테는 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점점점점점점. 소포를 받는 사람이 33명이에요 총.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만만한 게 아리랑 아까 미선이거든요. 근데 미선이는 또 평소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리가 착하니까 그거를 조금 보듬어주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선이한테 그렇게 따돌리다가 카드 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아리한테 와가지고 카드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아리는 카드를 줬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에서 약간 일진 같은 소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와서 너 카드 나한테 줘 라고 했더니 나 이미 미선이한테 줬는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선이가 내가 내 카드를 아리에게 줬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꼬여서 아리도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모든 걸 계단 옆에서 듣게 된 23. 회색머리 23이 말을 겁니다. 지금 거짓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바로 잡으려면 지금 잡아야 된다고. 근데 얘도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누구더라? 막 이런 생각이. 존재감이 흐릿한 능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아리는 일진한테 찍힌 거잖아요. 엄청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본 미선이 악역 특유의 독백을 합니다. 아리야, 넌 정말 쓸모있는 멍청이야.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는 나를 이렇게 실드를 쳐주고 나는 정말 너를 갖고 싶었어. 이제 내가 네가 될게. 네가 내가 되렴. 뭐야 이거? 넌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악역다운 아이가 아닌가요? 악역을 위한 악역. 어쨌든 이제 아리가 미선이에게 자기는 이제 끝까지 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 라고 했더니 미선이가 너 정말 짜증난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핀치에 몰리게 된 아리가 한밤중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안돼. 아저씨가 믿어준 재능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 벌 받았나? 이런 식으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23번.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물어봐요. 아니 미움받지 않을 능력을 했는데 미움받고 있잖아. 그러네. 아니, 난 너가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23번이 물어봐요. 야, 너 미선이한테 노트 빌려준 적 있냐고. 너 이렇게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유서 발견될걸? 이렇게. 어머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미선 안 되겠네. 미선이의 재능은 그림을 베끼는 게 재능이 아니라 모든 거를 카피하는 능력이 그게 재능이에요. 그럼 필체도 그렇죠. 돈도 위조지폐. 그건 좀 힘들 것 같어. 그러면서 아리에게 원래 아리가 가지고 있던 클로버 킹 카드를 딱 돌려줘요. 어떻게? 23이? 네. 호호. 그래서 아리는 놀라서 개굴개굴 거립니다. 개굴개굴. 그래서 이거 어떡해? 라고 했더니 자기가 미선이한테 자기 카드를 주고 아리 카드를 교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몸 하나 못 지키고 살다가 호구된다. 나랑 동맹 맺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양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의 재능은 눈에 띄지 않는 거. 존재감을 흐리게 만드는 게 재능이고요. 얘는 좀 적을 찾아내요.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재미에 사는 애예요. 하지만 본인의 재능은 누군가의 뒤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을 눈에 띄게 해서라도 내 존재를 흐리게 만드는 게 재능이라서 그 적을 쓰러뜨릴 때까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하고는 겉으로 싸우는 건 너지만 나와 함께 동맹 맺으면 절대 호구로 살지 않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진짜 왕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왕을 만나면 킬 더 킹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킬 더 킹이 뭐예요? 왕을 죽여요? 네. 그게 자기의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이름이 이지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뭐 한편의 지니어스 1화 그러네요. 느낌이네요. 이렇게 1주가 끝나고 2주차가 시작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1주차의 미션이 킹카드를 네, 킹카드 빼앗는 하나, 거? 자신의 카드를 보존하고 남의 카드 한 장을, 최소한 한 장을 보내라. 2주차도 계속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카드를 보존하고 예, 자기의 카드는 가지고 있고. 포기하고 싶으면 보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1주차가 지나면서 탈락자들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지금 이지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카드를 줬잖아요. 네. 그쵸? 이준 탈락하면 안 되잖아. 안 하겠지. 안 하겠지. 탈락합니다. 이런 충격. 네, 2주차는 다른 게임이에요. 네. 퀸카드를 여러 장 모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주차는 다른 게임이고요. 게임 이름이 결함 게임이라고 합니다. 결함? 예, 결함 게임. 간단히 말해서 뭐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한 스무고개 같은 거죠. 자신이 한 번호를 지정하고 이제 각자 번호를 지정을 하고요. 그 33장의 카드 중에서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카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예, 먼저 맞추면 승리고 만약에 잘못 맞추게 되면 패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추지 못하더라도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공이 유리할까요? 후공이 유리할까요? 선공이 만약에 번호를 맞춘다고 하면 후공은 질문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선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후공은 1에서 33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공은 1에서 25 사이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17보다 같거나 큰 숫자입니까? 그러면 뭐 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뭔가 숫자를 알았다고 해서 10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예, 아니요 라고 해서 뭐 성공, 탈락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까요? 소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보통은 이제 뭐 크다 작다로 절반 나누는 전략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33이라 그러면 만약에 절반씩 나눈다고 그러면 질문이 2의 몇 제곱이니까 몇 번 만에는 물어보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석적인 방법일 거고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게임 이름이 결함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게임이 이름이 왜 결함 게임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수상하지 않나요? 뭔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좀 알려주는 그러면서 너 이거 이용해라 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죠. 네. 뭘까? 지훈이가 계속 생각을 해요. 왜 성공의 수가 하필이면 1에서 25일까? 둘이 1에서 33, 1에서 25 이렇게 나누지 말고 아예 선공, 후공 번호가 안 겹치게 1에서 33, 뭐 34에서 얼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두 사람은 같은 수를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백전백승하는 전략이 있다 그러면 사용하시겠습니까? 백전백승 하면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지 않겠어요? 네. 지훈이랑 아리가 대화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드가 1에서 33인데 카드 덱을 바꿔서 0에서 32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신은 0을 뽑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질문을 하다 보면 가장 앞쪽 숫자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너 1이지? 라고 물어보는 순간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는데 탈락하게 되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이제 상대는 무조건 패배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는 전략이 있다. 그거는 근데 네. 사기 아닌가? 소림수니까. 네. 그래서 아리도 똑같이 물어봐요. 반칙 아니야? 0을 써도 된다는 규칙이 없잖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0을 쓰지 말라는 규칙이 없다.
그래서 규칙이 좀 허술하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영에 숨길 수 있다는 전략이 괜찮대. 그래서 우와 그러면 완전 무적이네. 굉장하지? 사실은 거짓말이야 라고 해요. 어이. 이런 식으로 미선이를 속일 거야 라고 합니다. 아. 만약에 이게 완전 100%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근데 그걸 미선이가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알아냈다고 하면 얼마나 또 그거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 분명히 이걸 알게 되면 승리의 예감에 부들부들 떨 거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2주차 게임에 응하게 되면 우리의 승리야. 그래서 아리가 만약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럼 우리의 대승리지 라고 대답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스스로 판 함정에 이제 빠뜨리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번 주제 함정과 찰떡궁합 아닙니까? 그렇네요. 궁금하다. 약간 문제를 내는 사람도 함정을 파놓고 네, 그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도 함정을 파고 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이 작품은 매 스테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임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게임들이 조금씩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결함을 찾아내거나 이용해서 승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정말 지니어스 보고 싶네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댓글 같은데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더 지니어스 이거 표절 아닌가요? 어쨌든 이걸 먼저 찾아내거나 아니면 함정을 파서 상대에게 이 결함이 있는 게임에 빠지도록 하는 그게 이제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게임이 재밌으니까 다른 게임도 좀 소개해 볼게요. 토너먼트 형식이라서 점점 사람이 줄거든요. 줄어서 여기 보육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육원 1학년 최종 결승편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게임의 이름은 3인 로또. 3인 로또. 네. 3명이 총 결승에 출전하게 돼요. 주인공 아리하고 유루, 유라. 쌍둥이인가요?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1도 혈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거의 텔레파시 수준으로 이제 서로 감정과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죠. 예, 여러분 로또 다 아시죠? 45개 수 중에서 6개 당첨 번호를 맞히면 1등. 그쵸? 이거를 조금 변형한 게임이에요. 3명의 후보가 결승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미 6개의 당첨 번호가 정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한 명당 2개씩 당첨 번호를 알려줘요.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데 그 지급한 돈을 이용해서 로또를 사서 가장 많은 당첨금을 획득한 사람이 우승.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루와 유라는 거의 뭐 쌍둥이처럼 서로 그러게요.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그 둘의 재능이 독심술입니다. 아이고 저런. 그럼 이제 뭐 거의 게임 끝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또 파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어허. 학년 결승전 끝나고 나면 이제 보육원 파이널 편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1학년 대표 아리가 있고 2학년, 3학년 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승부를 벌리는데 공교롭게 2학년, 3학년 대표가 남매예요. 3학년 대표가 누나 주지수라고 하고요. 2학년 대표가 남동생 주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약간 승부에 동물적인 감각이 있고 이렇게 촉이 발달한 천재형이고요. 동생 기수는 빅데이터에 충실한 노력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2개의 자물쇠와 3개의 방이 있어요. 각자에게 2개의 자물쇠를 줍니다. 총 6개죠. 그런데 이 자물쇠로는 3개의 문을 다 잠글 수는 없겠죠. 적당히 선택해서 잠글 텐데 문 너머에 도면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서 얻은 도면을 이용을 해서 삼각기둥 모양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 열쇠에 홈을 팝니다. 열쇠가 이제 3장이니까 삼각기둥 옆면 3개를 완성을 하면 또 다른 방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굉장히 좀 어이없는 방식으로 방 문을 열게 되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되게 이 남매가 매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캐릭터도 좀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고요. 둘의 어떤 티키타카도 재밌고요. 네, 좀 좋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특별히 막 악역이거나 그러지도 네,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좀 이제 보고 싶으십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났는데 네. 내가 1편을 봤었네. 봤었다가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1편 보고 말아가지고 호감이 아닌. 사실 제가 마사토끼를 언제 알게 됐냐면 저희 지니어스 볼 때 선인장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사토끼 이야기. 네네.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그래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봐요. 또 다른 양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양치 3번 뭐 이래야 돼. 3번. 게임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음. 하나는 27연발 러시안 젤리입니다. 러시안 젤리. 젤리? 예. 러시안 룰렛 아시죠? 네. 예. 이 룰렛의 젤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젤리 안에 타피오카 펄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젤리를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3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총 27개의 작은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통 속에 젤리를 넣습니다. 당연히 안에 있는 타피오카 펄 같은 것도 잘라지겠죠? 네, 네. 이 불규칙하게 들어있나요? 타피오카는?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딱 하나? 예. 그리고 이 펄이 총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한 젤리인데 그 펄이 안 들어있으면 그냥 1점. 2개를 뽑았는데 안 들어있으면 2점. 3개를 뽑았는데 안 들어있으면 4점. 이런 식으로 2배씩.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거기에 총알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마이너스로 점수를 잃게 됩니다. 여러 개 뽑았는데 타피오카 들어있으면 대량 실점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점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전히 운 게임인가 싶잖아요. 이게 뭐 젤리를 잘라서 안 보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젤리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굳혀놨잖아요. 그런데 게임 직전에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은 좀 말라있고 안은 촉촉하잖아요. 그걸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른 것만. 네네네. 그리고 아까 총알 역할을 하는 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 들어있는데 랜덤한 위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 조각으로 잘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자기 모양대로 그대로 점수를 잃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으면 하나만 딱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최대한 들어있다고 하면 그게 더 여러 등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총알이 뭔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잘린 모양을 보고 아 얘가 그러면 몇 등분 됐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남은 총알이 몇 개쯤 있겠구나. 그런데 게다가 만약에 걔의 위치를 촉촉함의 정도로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얘가 주변이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니까 그 주변을 빼고 골라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럼 순전히 그럼 또 감각 게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보육원에서 파이널 끝난 뒤에 이제 아리가 그쪽에서 킹카드 최종 승자가 된 시점이거든요. 네. 예. 대리로 지수와 기수를 게임에 참여시킵니다. 예, 아리 대신에 가요. 근데 거기서 세계의 문 하던 때보다 엄청 더 활약을 해요. 둘이서 그때는 약간 그래도 이제 졌잖아요, 아리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흑흑흑 하고 이제 지는 역할인데 얘네들이 그 임무를 받아서 갔는데 완전 최고로 완전 뿜뿜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수가 약간 동물적인 감각이 있고 좀 촉이 좋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페이크도 씁니다. 뽑아요. 여러 장을 뽑고 쫙 펼치다가 총알이 있으면 총알을 딱 잡는 거예요. 나 3개 뽑았어 이렇게. 세상에. 그리고 동생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애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그렇죠. 그 수가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하겠죠. 저는 사실 그거를 만져서 이 위치를 기억해서 수를 기억한다고? 그거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화에도 나오는데 바둑은 몇백 수를 막 두고 하는데 그 수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읽었지만 아마 이 에피소드가 제일 좀 인기 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룰이 조금 수싸움이 많고 잔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다 읽고 댓글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댓글 보면 베스트 댓글이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리가 귀엽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훈이가 잘생겼다.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막 추측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략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리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좀 결말도 가슴 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네. 게임 이야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입니다. 아까 보육원 쪽에서 최종 승자가 아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제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왕이에요. 네, 그냥 제왕 계열사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번에 1학년으로 전학을 와서 95% 지지율로 학생회장이 된 아이가 있어요. 네, 오미현이라는 아이인데 미연이의 재능 자체가 존재감인 거예요. 존재감 뿜뿜. 이지훈이랑 완전 반대죠. 네. 존재감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홀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이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하게 돼요. 사실 좀 가위바위보가 무슨 전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딱 제목 봤을 때 그 더 지니어스의 망게임 가위바위보 연승 게임 그게 있었죠.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좀 이거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보고는 야 무슨 가위바위보로 여기까지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제일 간단한 가위바위보 전략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묵을 낼 테니 너는 찌를 내. 그렇지. 그래서 나 묵 낼게 이런 식으로 심리전 거는 거. 더 진짜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늦게 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 무슨 전략이 있을까 네,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보면 서서히 이전 왕을 뽑는 게임에 대한 떡밥이 나와요. 12년 전에 왕을 뽑는 게임을 했었다. 11년 전에? 12년 전. 12년 예. 전에? 그 후로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점점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떡밥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 왕의 아빠는 아니겠군요. 나는 가슴 찡한 거라고 해서 혈연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완결이 났나요? 이거 연재 중입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아직도 연재 공지가 근데 올라오더라고. 아까 결말에 가슴 찡한 부분도 있고. 러시안 젤리의 그 에피소드의 그 에피소드의 결말. 네네네. 이게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이고요. 네. 원래는 마사토끼님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연재를 했었어요. 맞아. 제가 거기서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양치님께 권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봐줄래 하면서 약간 이제 완전 만화가 아니라 마사토끼님이 이제 콘티 형식으로 거의 그려놓은 거죠. 밑그림 같은 예.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양치님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얼마 뒤에 어때 재밌지 막 그랬더니 좀 지저분해서 좀 보기가 그래 막 이렇게 저는 하셨거든요. 작화 중요합니다. 이제 작화 완성됐으니까 가서 보시죠. 근데 작화가 아까 그 소개해 주셔서 잠깐 검색해서 봤는데 그림 작가를 따로 쓰셨다고 그래서 좀 약간 화려한 그림체를 상상을 했는데 평범한 마사토끼 님이 그린 그림처럼 약간 보였었거든요. 이게 이전에 콘티를 보고 아마 그쪽 캐릭터를 많이 좀 잡아서 그대로 들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하나 작가님과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협업한 작품을 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공동 작업한 작품이 커피 우유 신화, 빵점 동맹, 예, 그리고 이번에 킬더킹. 보신 작품 있으신가요? 저는 다 안 봤네요. 정말요? 네. 저는 커피 우유 신화 친구가 좋아해서 좀 보다가 초반 보고 그냥 하차했어요. 커피 우유 신화는 커피의 신과 우유의 신이 만나서 커피 우유를 만드는 신화입니다. 충격적이네요. 세상의 모든 물건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신들이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이걸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커피 우유가 있으면 그러면 카페라테랑 다른가? 다릅니다. 네, 카페 오레랑 다른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다 각자 또 다릅니다. 어허. 궁금하시죠? 네. 이거 능력자 배틀물입니다. 추천드려요. 이것도 배틀물.
빵점 동맹은 두 분 다 안 보셨죠? 네. 예, 여기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의 고등학생 고3 백희지라는 학생이 있고요. 마지막 고3 모의고사 때 500점 만점을 수능에서 받아요. 예, 그래서 최고조로 지금 올라갔다. 내일 수능을 잘 치면 된다라고 했는데 수능 날 가는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게 돼요. 주변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지각을 하게 되고 결국 수능에서 빵점을 맞게 됩니다. 지금 이미 지금 KP패해져 있죠. KP패. 그런 상황 용납할 수 없어요. 작품이라도 너무 싫죠. 받아들일 수 없다. 얘가 그냥 놀던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은 수능 보러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급차를 불렀는데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뭘 좀 해달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그걸 하다가 지각을 하게 돼요. 아니 수능 날에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수능생 그러니까. 도와주잖아요. 엄마 주변에 아빠는 있는 사람들이든 뭐 좀 도와줬어야지. 안 되겠네. 반면에 또 이 반에 항상 빵점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빵점 네, 맞는. 원래 빵점을. 원래 빵점을 맞는다는 건 100점인 애 아닙니까? 그래서 빵점 그러면 맞기 진짜 힘들잖아요. 소문인가? 그러니까. 정답을 다 알아야지 빵점을 맞을 수 그렇죠. 있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 백진애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빼곡하게 막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계산하는 흔적이나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100점을 맞으려면 아까 양치님 말씀대로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 진짜 천재 아니야? 약간 그런 소문도 돌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좀 신드렁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결국은 땡땡땡에서 이렇게 스카웃을 옵니다. 땡땡땡. 소문이 있었어요. 계속 모의고사 빵점을 받으면 모티브가 된 대학이 있어요. 땡땡땡에서 스카웃을 온다. 진짜 소문이 진짜네요? 라고 이제 스스로도 놀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0점을 맞은 자네는 정말 능력이 특출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 전형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애매한 점수가 아니라 빵점을 계속 받았던 그 발상, 그리고 그 확신, 뚝심 뭐 이런 걸 보고 면접도 필요 없다. 너희 와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재상과 나는 실제로 다르다. 정답을 알아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확실한 오답을 알더라도 빵점을 맞을 수 있다. 5분의 1 확률이 아니라 5분의 4 확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두뇌는 아닐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너의 그 발상 자체가 마음에 든다고 부르죠. 하지만 얘는 거절합니다. 한편 우리의 또 주인공 희지는 빵점을 받아서 시무룩해 있겠죠. 최소해야죠. 재수학원에 등록합니다. 네. 그런데 가봤더니 일부러 빵점을 받았다는 임수영이 또 재수학원에 있는 거예요. 그 심드렁 한 애가 임수영입니까? 예. 아니 대학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재수학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는 자기한테 이제 좀 할 말이 있다고 커피 한잔 하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500점 받았어? 그래서 하자는 이야기가 뭐 나의 공부법을 물어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모의고사에 만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떻게 만점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너 지금 시비 거는 거냐? 그랬더니 너는 계속 모의고사도 만점 받았지만 계속 꾸준히 점수가 올라갔었어. 그런데 수능에 빵점을 받았다는 건 수능에서 뭔가 엄청나게 뒤틀렸다는 거예요. 수능을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복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자, 운명의 신에게. 궁금하시죠? 한편 또 이제 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해서 시험조차 제대로 못 쳤다는 거를. 왜죠? 네, 좀. 약간 그때 지각을 해서 갔을 때 교무실에서 그쪽 감독 선생님이 매년 이런 학생 있어 왔어. 또 지각생 또 있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원칙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너 그런 학생이구나. 거짓말이든 진짜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약간 상처를 크게 받았거든요. 아니, 아니, 지금 SNS라도 올리지. 미담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일 LG 아닙니까? 의인상 이런 거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수능날 자기의 수능을 포기하고 할머니 목숨을 구한 그럼. 이 학생 이거 특별 전형으로 데려갈 수 그렇죠. 있는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임수영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수능을 칠 거다. 그리고 컨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냥 컨닝을 해볼까? 이게 아니고 열심히 컨닝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중간한 점수는 필요 없고 500점 만점이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컨닝이야. 그리고 너는 만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또라이인데. 아니 근데 그 희지? 네. 걔는 진짜로 컨닝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본인 실력이에요. 쟤 혼자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웃기는 애구나. 아, 저도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아, 이거 완전 내 타입인데. 이 논리 전개 진짜, 오, 완전 내 타입이야. 논리 없는 논리 전개. 너무 좋아. 어쨌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마사토끼님이 이게 스토리 작가라서 작품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양치님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조아나님과 이렇게 협업해서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 그러니까 그림 스타일이 좀 단순해요. 색채도 그렇고 캐릭터 잡는 것도 그렇고 좀 단순한데 거기에서 스토리랑 같이 슬슬 병맛개그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요런 거나 연출 같은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조한나 작가님은 뭐 다른 단편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리셨는데 장편은 아마 마사토끼님이랑 협업한 게 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마사토키님 꾸준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봤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제일 처음은 커피 우유 신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처음은 커피 우유 신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는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었는데 당시에 이런저런 거 연재해서 그런 것들 쭉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작품이 카스텔라 레시피, 짜까홀, 누가 울세를 죽였나, 2인실, 매치스틱 20 뭐 이런 식의 시리즈도 있고요. 아까 선배, 2학년, 3학년 선배 나왔었잖아요. 네. 선배 나와가지고 자물쇠 열고 막 이러는 거 있었는데 주지수 주기수. 예, 맨 마지막에 그냥 스포를 좀 할게요. 도면을 2장밖에 못 얻어요. 2장밖에 못 얻고 세 번째 장을 못 얻게 되거든요. 네. 근데 2장을 가지고 유추를 해요. 세 번째 장도 이런 패턴일 거다. 그러면 세 번째 장까지 넣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열쇠가 420까지다. 다 만들어요. 다 꽂아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리가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 열쇠 만드는데도 돈 되게 많이 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훈이가 예전에 홀짝 게임, 짜까홀 해서 돈 좀 많이 땄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짜까홀이라는 데 보면 지훈이가 따로 나옵니다. 오, 그래요? 여기 보면 학교에서 홀짝 게임에 목숨을 건 고등학생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홀짝 게임이 뭐라고 이런 심리전을 펼치나. 재밌어요. 그거 학교에서 하면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인생의 묘미가 여기 있다. 여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네. 좀 좋아하십니까? 한정 없이 할 수 있나요? 한정 없이 하기에 쉬는 시간이 짧으니까. 쉬는 시간 동안만. 사실 지금도 카지노에서 제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게임은 홀짝 룰렛 아닌가요? 네. 자, 이거 말고 소개할 게 하나 있는데 네. 되게 좀 망설여지는데 왜 망설여지는 거죠? 스포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들으실 분은 5분 정도 뒤로 돌려주세요. 뭐에 대한 스폰지를 말하나요? 마사토끼님의 다른 작품. 네. 예, 제목이 2인실이고요. 네.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기가 납치 감금돼 있어요. 예, 밀실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누구의 장난인가? 이게 납치라 그러면 몸값을 달라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풀어달라 막 이러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연쇄살인마 이야기 들었지? 네가 걔잖아. 라고. 난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너를 찾고 있으니 내가 15년 동안 숨겨줄게.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대신에
돈을 매달 3천만 원 내놔라. 매달 3,000원. 네, 돈이 좀 많은 주인공이에요. 헐.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근데 확실한 증거를 들이밉니다. 자기가 죽였어. 진짜로 죽인 거였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죽였어.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은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함정. 주인공이 1인 밀실에 딱 갇혀 있는데 과연 왜 제목은 2인실인가? 오. 궁금하시죠? 주인공은 과연 연쇄살인범일까? 혹은 연쇄살인범에게 잡힌 피해자일까? 궁금하시죠? 왜 스포를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공이 이중인격자예요. 그래서 2인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죽이긴 했는데 네. 다른 인격은 모르는 거군요. 그런데 탈출을 하려면 자기의 다른 인격한테 들키면 안 돼요. 오호. 걔한테 들키지 않고 탈출을 해야 돼요. 걔를 속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하.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게 스포임에도 굳이 들고 온 이유가 제일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나를 속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오늘 300ml 먹기로 했는데 150ml를 먹고 300ml를 먹었다고 속일 수 있을까? 네, 속일 수 있다면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획기적이긴 그쵸? 하겠네요. 이건 근데 예입니다, 예. 치매 환자와 다르게 먹죠. 아, 그렇게 되나? 그리고 속임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죠? 건강하고 발랄한 삶? 그러니까 300ml를 너무나도 먹고 싶지만 150만 먹고도 만족하는 나를 만들고 싶은 뭐 그런 거. 내가 오늘 이 일 처리를 다 못했지만 할 거라고 속이고 조금만 놀고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몇 가지는 시도를 해봤는데 이때까지는 실패를 해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 중입니다. 블랙미러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 있지 않았었나요? 아, 그래요? 그게 성공해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되는데 네. 한 명은 진짜 모른 채로 행복하게 사는데 아. 그 한 명이 그 고통과 노동과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잠깐만 이것은 전지적 독자 시점의 한수영 아바타 기술처럼 아, 아바타가 필요한 거구나. 네 결국 네. 뭐 인격이 분리되든 아바타를 만들든 아이, 그런 건 싫은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조차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오히려 내가 300ml를 실제로 마셨는데도 실은 나 150만 마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거나 부작용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조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품으로 돌아오시죠. 네.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예. 연재물이니만큼 연재 댓글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해요. 예, 그래서 저는 댓글 안 달지만 남 댓글 보는 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게임이 나오면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하고 막 사람들이 추리하잖아요. 집단지성.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싸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또 틀렸던 것도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왜 연재 늦으면 댓글에 욕 엄청 올라오잖아요. 네. 네, 저는 좀 그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오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무료로 보는 주제에 왜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작가는 어차피 뭐 계약된 회사에서 이미 페널티는 받았을 텐데 독자들까지 그렇게 몰려들어서 욕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어쨌거나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걸 텐데 약간 인신공격으로 많이 가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조하나 작가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미 그게 밝혀지기 전에 이제 많이 좀 늦었던 게 이제 누적이 되고 그래서 좀 욕은 한창 들은 상태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정시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킬더킹이 아니라 정시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혹시 네이버에 감금된 거 아니야? 작가님 감금되셨으면 당근을 그려주세요.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네,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당근이 네. 나왔나요? 그런데 진짜로 당근이 나옵니다. 그림 뒤에 커서 이렇게 당근이 푹 잘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됐다. 막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 진짜 갇혔나? 아, 이걸로는 확신 못해. 막 그래서 작가님 진짜로 이거는 당근은 좀 흔하니까 불가능한 비키니를 그려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비키니도 약해. 지훈이가 비키니를 입은 걸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과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이제 3개의 문, 뭐 2개의 자물쇠 그거 하던 때였거든요. 막 이렇게 컴퓨터 다루는 데가 있는데 컴퓨터에 쓸데없이 폴더에 비키니 하고 이렇게 써있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진짠가 봐. 진짜 방금 됐다고. 안 돼. 이것도 확신 못한다고. 웰시코기를 그려주세요. 했더니 또 이렇게 딱 나와. 웰시코기가 쯤 되면 독자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독자들 누구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크다. 감금 여부를 알고만 싶어했지 구하러 가는 건 아니었어. 감금돼서 지금 우린 정시에 올라서 행복하다 이건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감금 생활이 행복하신가요? 막 이러면서 뭐 괜찮으면 파인애플, 뭐 좀 뭐 소스면 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최악이면 뭘 그려주세요. 했더니 그게 이게 막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작가도 즐기는구나. 약간 라이어 게임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맞아요. 있어요. 라이어 게임 생각나죠. 토너먼트 물은 좀 이렇게 대결 상대들을 이제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대결 상대들이 어떤 캐릭터들도 확실하고 이러면 캐릭터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아까 1화 보셨다가 안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아리가 좀 답답한 성격. 맞아요. 카드도 그냥 막 주고 너무 답답하게 착한 캐릭터. 매력 있는 주인공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초반만 보셔서 그래요. 제발 후반을 봐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특징이 미움받지 않는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말 그대로 성격도 되게 착하고 정말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아까 막 그랬죠. 내가 의심한다는 걸 상대가 알면 어떻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막 이런. 근데 멍충멍충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촉도 좋은 편이에요. 아까 왜 놀랐을 때 개굴개굴 그랬잖아요. 네. 얘 좀 뭐 만화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애가 놀라면 개굴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게 전개상 뭔가 이렇게 놀라는 게 있는데 애가 개굴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놀라는 것이 아니다. 아리가 아하, 연기 연기야? 중이다. 전략 중이다. 막 이런 식으로의 댓글도 있거든요. 작가의 실수는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놀라지 않았거나.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심리전 같은 거에서 실제로 개굴 막 이러면은 다 들키잖아요. 엄청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이용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개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놀란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답답이 캐릭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왜 러시안 젤리 했을 때 대리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아리랑 지훈이 매치보다 그 둘을 보내는 게 최상일 거라고 생각해서 러시안 젤리 게임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라 포켓몬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쪽에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게 된 것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을 뽑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유비예요, 유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뛰어난 자도 있지만 인재등용을 잘하는 그런 캐릭터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제 발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아리랑 같이 좀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진짜 독자들도 처음에 카드 줬을 때는 미선이도 짜증나지만 아리 더 짜증난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댓글 보면 역시 아리님이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이지훈은 알다시피 그 자신의 존재감을 지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의 소유자고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눈에 띄게 만든다기보다는 사라지게 만드는 그 정도 조절. 근데 이게 물론 만화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존재감을 지울 수 있냐면 남자애잖아요. 아리 만나러 여자 기숙사에 몰래 가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심지어 아리랑 지금 기숙사 반응에 둘이 있는데 여학생 딴 학생이 들어오는데 지훈이를 눈치를 못 채. 어디 옷장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투명인간 수준이네요. 나중에는 투명맨이라고 부릅니다. 그 투명맨 있잖아. 투명맨. 그러니까 다들 그 누구 있잖아 이러는데 이름은 잘 기억 못 한다던가 뭐 이 정도. 아까 뭐 강한 상대를 쓰러뜨리는 재미 그런 거에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길 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삐등삐등하게 해서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우승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나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계속 함정을 만들고 블러핑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캐릭터 있으십니까? 킹. 킹? 전대 킹? 현재 킹. 아, 현재 킹은 일단은 아저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났어요? 네. 그림 잘 그리던 애 있잖아요. 네네. 걔는 빠르게 사라집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끝까지 괴롭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악역으로 있다가 네. 막 약간 이상하게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떻게 해서 거의 뭐 아린님 이런 수준으로 가지. 진짜? 예. 오. 그리고 이 캐릭터 말고도 이제 아까 일진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일진 캐릭터가 약간 완벽주의자 캐릭터예요. 그냥 애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게 괴롭혀요. 한 번에 한 놈만 패요. 아. 네. 그 어떤 에피소드 상에서 막 아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아리가 괴롭혀지기 전에 괴롭혀진 지민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도 좀 골 때리는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외치는데 너 왜 나를 안 괴롭히고 지금 아리를 괴롭히는 거야? 왜 하면서 아니, 이런. 넌 나를 괴롭혀야지. 막 근데 얘도 나중에 아리님 뭐 이러면서 뭐야 이상한 애들. 이상하죠. 저는 이제 지수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천재 쪽 그런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러시안 룰렛 할 때 너 거기서 그거 하지 마. 나 들켜. 막 이러는데 그거를 캐내요. 근데 엄청 배짱 있고 그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이라는 거는 좀 직감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의 감을 믿고 결단력 있게 탁탁탁 해내가는 게 엄청 멋있더라고요. 물론 그 밑에서 고통받는 동생 기수가 좀 있는데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혐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라이벌 의식? 서로가 서로에게 지기 싫어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은근슬쩍 이야기 좀 들어보면 누나가 너무 좀 세기 때문에 기수가 옛날에 좀 고통을 받았구나 이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아리가 이렇게 존재감이 그렇게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막 띄워주려고 하거든요. 영웅 탄생 신화를 만들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카드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아리한테 일부러 져줘요. 연습으로 막 따가게. 그래서 막 애들이 쟤 뭐야 막 이렇게 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지수가 역시 너는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밑밥을 깔아줘요. 근데 그 다음 타자가 기수예요. 동생 기수. 자기 그냥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애들이 옆에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리 팀 애들이. 야, 너 어떡할래? 막 그러거든요. 아니, 왜? 그랬더니 지금 이 분위기 보라고. 너 엄청 굉장하게 등장해야 된다고. 그 분위기 어떻게 이어갈 거냐고. 자기는 절대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누나는 되게 그런 거 잘하지만 애가 엄청 스트레스 받다가 연기를 해요. 초원의 가젤이 왜 풀을 뜯어먹는지 아냐. 사자에게 뭐 잡아먹히려고 뜯는 거지. 한 마리의 가젤이 저기 있고 뭐 그런 흑백을 하면서 등장해요. 네가 아리인가? 아리라는 가젤인가? 막 이러면서 네. 고생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도 누나 밑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간은 생존을 어쩔 위한 수 없어 거일 수도 이거. 있겠네. 빼먹은 인물들도 많은데 되게 등장인물들이 좀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작품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정이 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심지어 아까 왜 뭐 러시안 젤리 이야기할 때 좀 끝이 좀 찡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라도 토너먼트 대결이 끝나고 나서 진 사람 대결자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는데 뭔가 허무함? 뭐 인생에 대한 쓴맛 그런 거랑 더불어 참 얘도 부둥부둥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인물 감정 묘사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초반은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 좀 기계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게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1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는 게임의 초반에 집중을 하다가 뒤로 이제 풀려나가면서 등장인물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전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튼 초반을 좀 참고 봐야 매력이 느낄 수 있는 만한 거 좀 그런 거. 제발 러시안 룰 젤리까지. 알겠어요. 연애는 아닌데 좀 연애 플래그도 좀 쏠쏠해요. 몇 가지 정말 딱 야 이건 연애다라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이야기를 하면 아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나를 파트너로 삼았냐? 다른 능력을 가진 더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지훈이가 널 파트너로 삼은 건 네가 최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 어떤 고백보다 강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둘이 지금 썸을 타는데?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망봉. 망봉은 아닙니다. 예. 이게 망봉이 아닌 게 이제 보육원 토너먼트 최종 승자가 되고 나서 이제 지훈이가 아예 이야기를 해요. 아리한테. 얘가 아직도 좀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둘 거면 지금 그만두라고 이제 외부 쪽이랑도 토너먼트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계속 너는 상처를 받을 거고 사실 넌 그걸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을 거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나와 같은 길을 걷다가 죽자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청혼인데? 같이 죽지? 나중에 그 선인장에게 청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같이 알게 죽다? 된다면 선인장이 생각하는 청혼은 이런 그런 거니까 거예요. 아니야. 마사토끼의 이 킬더킹을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뭐 소원 같은 거 있는데 소원 하나 들어주기로 한 거 있거든요. 둘이 손 잡는데 쓰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연애죠. 정말 그렇구나.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네. 아까처럼 만화적 연출로 개그도 좀 재미있고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 초반 전개가 지루하시다는 분 있으시지만 한 번쯤 참고 보시면 함정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사토끼 좋아해요. 그 작품을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그 꾸준히 엄청 썰렁한 개그 그쵸. 사건 그거를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저도. 그런 개그가 넘칩니다. 네. 진짜 작가가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죠? 진짜 발산형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크라임씬이나 대탈출 같은 걸 내가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니어스 같은 게임을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저도요. 트릭을 찾아내고 그 남을 속이고 이런 거는 전혀 이래 탈락, 자신 이래 없어요. 탈락. 우리 이래 탈락. 나중에 탈락자 패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도 복수극 같은 걸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계획을 짤 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작품들 다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느껴지고 좀 존경스럽고 이거는 배운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타고난 능력이 아닐까. 함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근데 조금 그 세 번째 이야기와 첫 번째, 두 번째는 결이 다른 게 그만큼 미워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너무 복수심에 불탔기 때문에 모든 열정과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떤 재능도 쥐어짜서. 생길 수 있죠. 과연 그런다고 저희한테 에너지가 넘칠까요? 아니 저희는 복수심 자체도 별로 안 생길 것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너무 막 부들부들 떨다가 아유 있자 막 이러면서 너무 정확하다. 네. 슬프다. 복수와 함정과는 너무 거리가 먼 세 사람이 오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양치님이 들고 오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또 다 보신 거고 제가 가져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인재님은 다 보신 거고 했는데 저는 두 개 다 안 본 거니까 네네.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되게 오늘 흥미롭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세요. 아 일단 킬더킹부터 그렇죠, 보라는 그 제스처를 네, 네. 취하셨습니다. 이와 손톱은 조금 나중에 보고. 일단 책 가져가시고 아, 한 10년 후에 선인장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지 10년 후에 내가 또 저에게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이 책이 어디서 났는지 막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또 그걸 처음 듣는 저는 아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샀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때 이 팟캐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양치님은 뭐가 좀 땡기시나요? 아, 전 둘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딴 말인데 혹시나 팟캐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요청사항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함정에 빠졌지만 거기서 피폐하게 이리저리 구르지만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작품을 알고 계신 분은 꼭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27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